네, 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고민 중이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그 사람이 이런 감정을 곧 털어놓을 거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 서로에 대한 어떤 의존성 그리고 어떤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좀 기대고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른이라 하면 그냥 자기만의 힘으로 자기의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은 약간 서로 간에 이렇게 기대서 이 사람이 살짝만 이렇게 비틀면 여러분들이 뭐 넘어진다거나 여러분들이 살짝 뭐 뒤로 뺀다면은 이분이 넘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론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뭐 결합을 한다라든지 서로 한 몸처럼 한 영혼처럼 지낸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지만 지금은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라기보다는 서로 좀 부정적인 어떤 기댐, 서로 부정적으로 서로에게 좀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너 없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성숙함과 좀 미숙한 관계가 두 사람의 어떤 관계의 원인이고 또는 이 기저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또 에이스 컵 카드도 역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과할 때 많이 나와요. 서로에게 좀 과한 감정을 이렇게 뭔가 덮어 씌운다라기보다는 뭐 그 사람한테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런 감정이어야지 나는 이런 걸 내가 기대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해야지. 너는 이런 마음이어야지. 오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한두 가지의 또는 이분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두 가지의 감정으로서만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거이기도 해요. 특정한 감정을. 그래서 조금 피곤한 관계였지 않을까 싶어요. 피곤한 관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 또는 그 생각으로서 이제 감정으로 곧 털어놓을 부분들은 이분이 많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상황은 좀 못 됐을 걸로 나오거든요. 많이 힘들다거나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나 정황이 좀 이 사람에게 반하는 상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주변 여건들, 환경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이 사람이 뭔가 일도 잘 풀리고 이 사람이 어떤 환경도 좀 좋고 또 예를 들면 뭐 새벽까지 일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만날 수 없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챌린지가 많은 관계였지 않을까. 그런 챌린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바닥이 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 난 사정이 있었어. 그 내 사정이 뭐냐면 너한테 이런 감정을 털어놓기 직전에 내가 말하고 싶은 나의 어떤 과거 사정들 또는 현재의 나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내가 좀 너랑 너무 어떤 힘든 상황이었다. 뭔가를 하기가 너와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두 분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외에는 현재는 투컵 카드로서 그래도 나름 이렇게 산뜻하고 좋거든요. 뭐 썸을 탄다라든지 또는 사귈 때도 그렇고 어떤 재회를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서로 맞닿아서 보여준다라든지 컨택을 한다라든지 또는 감정을 서로 보여준다라든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라든지 서로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산뜻하게 인사해주고 눈 맞춰주고 눈 인사하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감정이 막 막혀져 있고 스트레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의 어떤 상황, 사정 이런 것들이 나 너한테 가려면 참 많이 힘들었어. 그리고 나 너를 만나기까지의 그 여정이 너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때 주말에 일도 미리 해놓고 그리고 뭐 외출을 뭐 나갈 수 있게 뭘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좀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은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까지도 이 사람이 다 스케줄을 해서
너를 만나왔었던 거야. 또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야근을 하고 주말에 특근을 하고 그리고 너를 만났어.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뭐 하는 일이 충족이 되고 또는 거기에서 뭐 그만큼 내 어떤 추가적인 소득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너를 만날 수 있으니까 약간 뭔가가 이 사람은 사정이 있는 상태고 그런 사정들에 둘러싸이고 거기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너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며? 빨리 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뭐 데이트하니? 이러면서 주변에서 뭐 응원이라도 마음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뭔가 좀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뭐 사내 연애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의 사랑이나 그런 꽃피는 어떤 감정들이라고 봤을 때는 주변에 뭔가 눈초리가 많다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보는 눈이 많다라든지 만날 이게 서로 닿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게이지가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팍팍팍팍팍팍 달아버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 앞에 서면 그렇게 얼굴이 좀 좋지가 않아. 좀 썩은 표정을 하고 있다라든지 막 너무 지쳐서 막 졸고 있다라든지 여러분들 보고 뭔가 얼굴 보고 눈빛이 반짝반짝 거려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안 될 거다 약간 이런 말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의 어떤 소드적인 이 느낌이 소드는 이 말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말이 결국은 칼이기도 하고 또 칼이 말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이 양날의 검이죠. 항상 우리는 따뜻한 말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진짜 칼같이 후벼 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드적인 것들이 그렇게 작용하긴 하는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을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보면은 내가 너한테 그때 당시에 우리 마주 앉아서 얘기했잖니.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너무 성급하고 말을 내가 좀 막 했던 것 같아. 내가 말이 좀 입이 좀 너무 가벼웠어. 너한테 아니면은 그런 거죠.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우리 뭐 헤어지자. 심지어는 헤어지자. 뭐 아니면 우리 뭐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또는 이게 꼭 뭐 헤어진다, 나빠진다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관계를 이렇게 해보자. 뭐 다음 주에 우리 뭐 일주일에 2번 만나자, 1번 만나자. 우리 집으로 와라, 너네 집으로 갈게. 뭐 이런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1대1 상담이 아니니까 뭐가 됐던 간에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털어놓을 감정은 그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자기가 했던 게 실수였다. 내 말 실수였다. 주로 말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뉘앙스가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그게 나는 좀 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서 한 얘기지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참 어리고 바보 같았고 어리석었어. 좀 더 면밀하게 좀 생각해보고 너의 어떤 감정도 내가 케어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에너지나 어떤 마음이 다 털려오면은 그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야.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근데 그건 내 실수였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나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너를 만나면서도 사실 진짜 딴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맞고, 뭔가 좀 무뚝뚝해지고 까칠해졌던 것도 맞아. 왜냐면 나는 너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뭐 일에 있어서나 나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나 주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그런 것도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됐었어. 그러니 내가 했던 과거의 행동들은 그냥 과거의 어떤 잘못들로서 그냥 이렇게 낯으로 이렇게 베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풀 같은 거나 뭐 벼나 뭐 이런 거 농사 질 때 위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은 다 쳐내잖아요. 쳐서 다 치우잖아. 그래서 깨끗하게 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농사를 짓잖아. 이미 풀이 막 다 자라있고 뭐 죽은 풀, 살아있는 풀, 조그만 거, 큰 거, 잡초 뭐 이런 거 다 섞여있는 상태로 다시 씨를 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한테 뭔가 잘못한 거는 분명히 맞아. 뭐 잘못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좀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들으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가 너무 마음속에 너가 마치 백지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브레인워시처럼 이렇게 머리를 그냥 싹 다 날려. 그리고 뭐 그동안 있었던 일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 하자. 약간 너가 좀 그런 거 같은데 1번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잘못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워줬으면 좋겠어. 너의 머릿속에서 지워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추억이나 내가 너를 어떤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너에 대한 어떤 핑크빛 이런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다 잊어버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나의 상황도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뭐 좋아하는 마음이나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부정하지는 말아줘. 라는 거고, 나는 조금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 나는 상황이 완벽하게 떨어져야지 돼. 안 그러면 이게 내 성향이 그래, 원래. 나는 뭔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패러럴하게 쭉 진행시키지는 않아.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도 부러워. 일도 잘하고, 또, 뭐, 사람도 잘 만나고, 연애도 잘하고. 근데 나는 뭔가 하나를 마무리 잘 짓고, 또 연애도 하고, 또 연애도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이 되면 나는 또 일에 또 몰입할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완벽주의나 어떤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랑은 썸일 경우에도 썸이 그냥 흐지부지라도 진행이 되는 맛이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썸이 그냥 뭐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훅 들어와. 뭐지? 또 싶은 거야, 또. 아,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뭔가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무슨 해외 출장이 있었구나. 그러고서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또 나한테 연락이 오는구나. 어때서? 해외 출장 가면 가는 거지. 가면 간다고 하고, 가서도 연락하고, 서로 같이 알콩달콩 대화도 나누고, 뭐, 보이스톡을 한다라든지, 뭐, 화상으로 통화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완벽주의도 있어. 너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과거를 뒤로 한 채 나의 모든 과거를 지우지는 말고, 우리의 안 좋은 부분만 도려내듯이 좀 도려내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컵 카드가 나오는데, 이 6에 해당하는 이 수비학적인 의미는 제가 가끔도 말씀을 드리지만 6은 3 더하기 3이잖아요. 근데 3은 완성수예요. 물론 최초의 완성수이기는 해요. 그래서 완성수는 3, 6, 9가 있어요. 근데 이 3이라는 완성수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기도 해요. 여자라는 인간, 남자라는 인간, 물론 뭐 남자, 여자, 뭐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완전한 완전수의 인간형 A와 또 완전한 완전수의 인간형 A, 즉 3과 3이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결합을 한다라든지, 또 그 결합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 뭐 여유로움을 뜻하는 게 6의 수비학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완전체로서 이렇게 더해진다 라는 미래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 어떻게 터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과 어떤 결과적인 측면도 좀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이. 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그 사람이 이런 감정을 곧 털어놓을 거래요. 이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선은 우리의 관계가 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한 바퀴라고 쳤을 때, 뭔가 바퀴, 뭐 자동차 바퀴나 이런 바퀴, 수레바퀴, 이런 걸로 봤을 때 계속 그 자리를 맴돌다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너랑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오는 것처럼, 좋게 말해서는 기회를 한번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말해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우리 관계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끊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끊기지는 않았다. 또 지금 앞으로도 끊기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쁘게는 항상, 근데 그런 거잖아. 우리가 뭔가 윤회를 한다, 다시 삶을 살아서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했을 때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좋지. 그전 인생이랑 똑같거나 그전 인생보다 심지어는 더 안 좋아지면은 그만한 어떤 정말 불행과 진짜 안타까운 그런 것도 없죠. 근데 뭔가가 좀 잘 됐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쉽게 말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고, 뭔가 서로 간에 어떤 기대감이 좀 커요. 그 기대감이 큰 만큼 근데 뭐 어떻겠어요? 실망도 엄청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오히려 또 하향 곡선을 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하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하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실망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어 기제만 발달하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또 저기서 저러겠지. 나는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한 거야. 왜 그래 그거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서로 어떤 방어 기제가 너무 발달하고 있고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 서로 상처를 주거나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들이 이걸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서로 또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이제 상대방뿐만 아니라 서로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너 그때 그랬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너 또 그럴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 관계는 또 이렇게 되겠지.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지만 이렇게 막 대놓고 말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죠, 서로. 근데 그렇다라고 봤을 때, 뭐 서로 좀 조심스러운 관계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분도 그렇고. 계속 뭐, 또 이렇게 되겠지. 체념하는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기대치고 높지만, 체념 정도도 높고, 실망감도 크고, 이래서 뭔가 좀 잘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의 어떤 기사,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로맨틱한 감정 그리고 설레는 감정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유지를 할 거다. 어쨌든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나는 이 감정을 이렇게 여기다 놓고 계속 너한테 있을 거야. 네 옆에 있을 거야. 약간 좀 그래도 아직은 좀 여러분들 사이가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냥 앙증맞고 아기자기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막 그랬어.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이분의 어떤 콩깍지라든지 이런 게 벗겨질만 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뭐 재회를 하는 그 과정, 해부술 하는 과정이 많았다거나 이랬다 그러면 그런 게 좀 없어지겠죠. 서로 간에 어떤 콩깍지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분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콩깍지, 설레는 감정이 좀 남아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나도 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안 돼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관계고 헤어져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관계지만 솔직히 너한테 아직 감정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감정이라는 거가 이제 좀 온도가 있어서 애초에 어떤 끓는 물의 온도 100도를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그냥 식겠죠. 금방 60도까지 올렸다가 떨어져. 아니면은 그런 거죠. A랑 B가 만나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마음을 교류를 하고 썸을 타고 사랑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거기서 헤어지고 재회를 한다라든지 헤어지고 영영 못 만난다라든지 또는 마음이 있지만 애초에 시작도 못하고 그 감정에서 끝나버린다라든지 어떤 거가 됐던 간에 이 온도가 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는 30도에서 항상 끝나. 다음에 한번 더 만나볼까? 요런 게 있으면 좀 어떨까?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볼까? 그러면 좀 마음이 생길까? 하지만 60도, 뭐 80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50도, 40도, 30도에서만 머무르다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죠.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떤 한계치가 있다. 상방이 있는 거죠. 뭔가 그 유리천장처럼. 그런 거가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이미 100도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도가 넘었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생각해도 100도가 넘는 거야. 이게 쉽겠냐는 거지. 유리천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려가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 누군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 뭐 물론 그 백그라운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진짜 막 막장이야 성격이. 이 사람이랑 못하겠다, 안 되겠다. 폭력적이야. 아니면 막 과소비를 많이 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관계가 정리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자체는 초반에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내가 사실 너한테 느끼는 감정은 이거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미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이 100도, 120도, 140도였는데 이거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거든. 마치 아까 비유를 드렸던
30도, 60도인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다시 만나봐도 똑같고, 이 사람이랑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거랑 반대되는 측면이야. 이 사람이랑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랑 여행을 가서 마음을 끌어올려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2번이라는 사람을 내가 진짜 사진도 치워버리고, 편지도 치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어디 뭐, 갤러리 그 사진 폴더에 있는 것도 다 지워버려. 이제 잊을 수 있을 거야. 근데 120도가 안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내려오지가 않는다. 이거를 그냥 영화로 완전 내려가지고 얼려버리고 싶은 거야, 영원히. 근데 여러분들이 120도, 140도에 계속 100도씨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감정 정말 이거 안 끊긴다. 막 이거 너무 원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마치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갈지 정해진 것처럼, 이거 정말 그냥 천당이다. 그냥 이거 지옥이다. 지옥행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지금 비슷하게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못 잊겠다. 약간 이런 감정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한테. 못 잊겠다. 위험하다. 심지어 판무파탈이다. 나쁜 남자다. 나쁜 여자다. 왜? 내 감정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뭐야 이거.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그리고 위험해. 내 인생을 험난하게 만들어. 내 인간관계, 내 다른 어떤 연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계속 생각이 나서 일에 집중도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위험성,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위험하대. 위험한 여자야, 위험한 남자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양가 감정을 같이 갖고 있어. 뭔가 막 옆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싶어, 여러분들을. 그러면서도 또 멀리하고 싶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같이 있어.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뭐 소비 패턴이 다르고, 이상향이 서로 다르고, 뭐 해외 유학을 가고 싶은지 국내에 머무르고 싶은지 생각도 다르고 하지만, 이성적인 감정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계의 어떤 진행에 앞으로 어떤 탄력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걸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봉합을 할 부분들은 많아요.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지만 중간에 가운데 물줄기가 이성적인 어떤 사랑, 좋아하는 그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그 물줄기가 이미 흐르고는 있어. 그러니까 이 흐르고 있는 이 강에다가 다리가 없단 말이죠. 야, 너 거기 있니? 난 여기 있어. 물이 계속 흐르고 있네. 그래, 좋아. 우리의 감정이야. 사랑이야.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뭐 오작교 마냥 그 다리를 계속 중간중간에 놔야 돼요. 이렇게. 자, 너의 어떤 뭐 경제관념, 나의 경제관념. 너는 뭐 주식을 좋아하니? 난 부동산을 좋아하는데. 서로 뭐 의견이 달라. 뭐 육아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너는 뭐 그렇게 좀 훈육을 하는 스타일이구나. 나는 뭐 자유로 이렇게 풀어놓는 스타일이야. 너는 뭐 차이나맘 스타일이니? 나는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육아를 하는 스타일이야. 서로 막 다 달라. 근데 또 다리를 놓고 하면서 교집합을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에요. 이거는 털어놓을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게 이런 거죠. 다투어. 감정이 달라. 생각이 달라. 의견이 서로 불일치해. 그거 이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 지혜롭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여자다라고, 그런 남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우리 애정 전선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일이 바빠. 나랑은 좀 일에 대한 기준이 달라. 나는 좀 호캉스도 중간중간 해야 되고, 좀 뭔가 워라밸도 좀 잘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좋은데 저 사람은 일을 엄청 많이 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일에만 너무 몰입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필요한 그런 관계로 앞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는 계속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의 감정을, 그런 시간들이 좀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그 사람이 이런 감정을 곧 털어놓을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은 좀 아쉬운 어떤 결론, 아쉬운 결말, 과거에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약간 이 사람의 감정적인 어떤 집착도 좀 보이고 애정도 있지만 조금 피곤함도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해요. 어떤 좀 완벽주의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좀 정의를 내린다라든지 정의 내렸다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그래. 여러분들한테 잘 못했어, 이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뭔가를 잘 못했다거나 여러분들 서운하게 했다거나 이거는 자기가 봐도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을 뭐 행동했다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왠지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좀 어린 아이가 잘못한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와갖고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막 땅만 바라보면서 막 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 뒤에 계속 올 거예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 주변을 서성인다라든지 여러분들의 뭐 SNS 채널을 뭐 염탐한다라든지 또는 뭐 인간관계적으로 뭐 겹친이나 지인이나 모임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좀 멀리서 좀 지켜본다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만약에 뭐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제 막 새싹 같은 단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채널을 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다. 또 가볍다 지금 이제 스텝을 밟아간다. 요렇게 봤을 때는 괜히 내 주변에 막 와 오려고 그래. 약간 그런 감정. 그리고 은근히 뭐 자기 어필을 하려고 그런다라든지 나 이거 봐봐라. 막 약간 이런 거. 나 이거 샀다. 뭐 아니면 나 여기가 나가서 나 뭐 대상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우러러 보는데 여러분만 우러러 보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까지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라든지 좀 인정 욕구나 이런 거를 좀 원하는 좀 귀여운 상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귀엽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곤한 느낌도 있고 피곤하면서도 좀 귀여운 느낌도 있는 거죠. 같이. 완전히 뭐가 없다면 피곤하지도 않고 귀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지금 이 관계는 어떤 이분의 이런 어린아이 약간 유아틱한 느낌 요런 게 좀 있다. 그래서 뭐 다툰다거나 했을 때에도 뭐 자기는 자기가 제일 많이 뭐 어떤 피해자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라든지 뭐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약간 피곤한 느낌, 뭐 좀 더 피해보고 더 상처받았다. 막 이런 어필하는 거죠. 막, 나 여기 피 났어. 막 남들이 봤을 때는 피 한 방울 났는데 나 엄청 피 흘렸잖아. 막 이런 좀 오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이 관계를 내가 믿고 갈 만한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의 어깨를 내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여자나 남자나 뭐 누군가를 만나든 심지어는 회사에서 내가 누군가를 뽑는 입장이야. 또는 내가 회사 대표나 사장이야. 그랬을 때 좋은 직원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필터링을 잘해서 면접도 굉장히 잘 보고 어떤 인적성 검사 뭐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좋은 사람을 뽑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고용해보고 많이 내보내봐야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회사 대표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 그렇다라고 해요. 즉 여자나 남자를 만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랑 인연이 아닌 사람을 굳이 뭐 만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나랑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봤는데 어라 이건 아니네. 이런 시행착오들을 여러 번 어떻게 겪으면 나중에는 더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긴다든지 또는 운명이나 어떤 인연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N수를 채워야 되는 게 있어. 숫자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 그게 그 사람이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떤 운명의 어떤 수호천사가 작용을 해서 또 있겠죠.
있겠죠. 그런 것도. 한 명, 두 명 만나보고 짜잔하고 어떤 운명의 대상을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되게 이런 감정을 털어놓을 거라고 해요. 나는 내가 비록 이렇지만 너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진지하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내가 선택 뭐 잘 못하고 뭐 내가 어디 음식점 가서도 뭐 잘 선택 못하고 너랑 있으면서도 선택 장애 같은 느낌을 줬지만 나 나름대로 굉장히 사람 보는 안목도 있고 나 선택 같은 거 되게 잘해. 나 누구 사람을 뭐 계속 함께 할지 뭐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선택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더 확신이 있고 왜냐하면 내가 갈팡질팡하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잡는 이 손의 악력이 별로 안 세겠죠. 여러분들을 쉽게 놔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과 재회를 할 수도 있는데 재회를 못하고 놔버릴 수도 있는 거고 조금만 더 당기면 여러분들이 당겨질 텐데 그 당기는 힘이 너무 약해서 서로 맺어지지가 않는다라든지 그래서 후회를 한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완력도 예를 들면 킹이야 왕 킹완즈야.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 막대 나무 이런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잡아도 묵직하게 딱 잡는 거죠. 이게 막 부셔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자기 쪽으로 땡긴다. 이런 감정을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해요. 나는 확신이 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되게 어린아이 같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나 그래도 나 어디 나가면 일도 잘하고 어떤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고 어떤 중요한 거에 대한 의사선택은 정말 잘하고 그리고 여자를 본다라든지 남자를 보는 눈도 나 나름 있어. 나 가볍지 않아 결코.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여러분들을 잡아서 끌어오겠다. 그런 감정이나 또는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너가 먼저 뭔가를 해주는 거. 그래, 내가 어떤 의존적이기도 하고, 내가 너한테 뭔가 가서 쭈뼛거리기도 하고, 이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할 거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 표현이라든지, 또는 고백이라든지, 뭐 재회에 대한 얘기라든지, 관계 정의라든지, 내가 마치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쟁에서는 이기는 그런 것처럼, 여러 뭐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갑인 느낌이야. 더 갑이고, 여러분들이 더 어떤 연상의 느낌도 나고, 더 뭐 돈도 잘 번다라든지, 사회에서도 더 잘 나간다라든지, 뭐 연애도 더 잘한다라든지 이런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이 결정적인 골은 이 사람이 넣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식스 펜타클 카드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6에 대한 숫자 3 플러스 3이죠. 완전수 두 개가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 사람과 또 완전한 인격체 사람이 합쳐져서 6이 된다. 3 더하기 3의 어떤 그런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합 또는 제휴, 결합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6번 카드가 러버스죠. 그래서 이런 6에 해당하는 카드는 사랑에 있어서 물론 뭐 사랑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에 이 식스 펜타클이 나오기는 해요. 뭐 은행 대출 나올까요? 뭐 정부의 뭐 승인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연애적으로서는 러버스를 떠올리면 가장 좀 잘 어울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연애적으로도 서로 내가 이 사람한테 들어줄 것들, 내가 줄 수 있는 것들, 줄 수 있는 사랑,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준다면 내가 잘 받는 것도 능력이죠. 잘 주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애가 좀 풀려가지 않을까라고 3번 분들에 대한 카드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그 사람이 이런 감정을 곧 털어놓을 거래요. 이분은 우선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결심이 쓴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심이 섰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야? 약간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선은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과거에서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키워왔었는데
그거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숨겨진 듯한 느낌, 감춰진 듯한 느낌, 명확하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나 너 좋아해, 사귀고 싶어, 뭐 고백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뭐 재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오늘 제목처럼 털어놓는다라기보다는 뭔가 여러분들 주변을 맴돈다라든지 약간 그림자 같은 존재 있잖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약간 그림자 같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뭐 어떤 영웅 호걸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을 맴돈다라든지 뭐 요즘은 뭐 맴돈다라는 게 꼭 이제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뭐 SNS나 뭐 단톡방에서도 같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단톡방에서도 그런 썸을 타는 경우가 있잖아. 물론 이제 둘만의 썸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큼지막한 어떤 사건들이 없었을까? 좀 이벤트가 있을 만한데 뭔가 좀 잘 되고 쑥쑥 이렇게 뚫려가고 이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어떤 호기심이나 어떤 호감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짝사랑 느낌도 나고 이분의 여러분들에 대한 짝사랑 또는 서로를 짝사랑하고 있지만 그거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은 좀 이상과 현실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뭐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관념, 생각, 고집이 지금 명확하게 결심으로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사람이 좀 뭔가 결심을 한 것 같다.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동안 이 사람은 마음을 숨겨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애매모, 뭔가 잘 안 보여. 저게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관심이 없나? 잘 안 보여. 그러다가 또 페이드 아웃해. 사라져버려. 저기 저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뭔가를 다가온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뭐 감정이 없는 딱 그런 상태로 나를 대한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었다라는 건데 그러한 끝에 결심을 했고 왜냐면 자기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관심이 가고 감정이 흔들리고 뒤죽박죽 된다. 약간 이런 감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털어놓을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너가 내 이상형이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고백 공격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갑자기 들이대는 느낌도 난다. 멀리 있다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 뭔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뭐 너무 갑자기 하면 이게 좀 띵하잖아요. 뭐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망원경 같은 걸로 이렇게 별 같은 거 보더라도 우리가 눈을 이렇게 살짝 떼서 이렇게 봐야지 눈 이렇게 본다고 가까이 이렇게 눈 알이랑 이렇게 망원경 그 알이랑 이렇게 밀접시킨다고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어떤 거리감 같은 게 필요하고 아니면 어떤 스텝이 필요하고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한 건데 아무리 우리가 뭐 오래됐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좋아했건 그런 간에 이런 들이댐에도 좀 뭔가 그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옆에 있다가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을 잡는다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적인 표현을 말로 하는 것과 동시에 또는 그 전후에 스킨십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옆에 갑자기 앉는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와 내 자리로 또는 자기 옆자리로 굳이 오래 아니면 뭐 은근하게 이렇게 손을 잡는다라든지 뭐 가볍게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밀착, 접촉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스킨십 쪽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봤을 때는 감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랑 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똑같지는 않겠죠. 워딩이. 근데 떨어질 수가 없다. 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변에 인공위성처럼 돈다고. 그러니까 너 주변에서 내가 계속 돌고 있더라.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조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냥 딱 얘기할 그런 모습이다. 왜냐면은 그동안은 약간 은둔자 같은 느낌도 있고 자신감이 좀 없는 듯한 느낌도 있고 어떤 병아리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좀 뭐 현자 같고 이렇게 깨달은 존재처럼 뭐 이 사람과 완벽한 뭔가가 있어야지 나는 한다. 약간 이렇게 되게 이상적이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할 거는 말하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감정 표현할 건 표현하고 뭐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좀 솔직해질 시기다. 그동안은 안 그랬는데 그럴 시기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굉장히 좀 우리가 천진난만한 어떤 어린 아이들처럼 밝은 미래나 또는 뭐 데이트라든지 기분 좋은 서로 간의 뭐 행동들이나 뭐 같이 어디 놀러 간다라든지 좋은 데를 간다라든지 맛있는 걸 먹고 해맑게 웃는 모습들 요런 미래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도 두 분한테 이게 이제 너와 나 사이에 그냥 너랑 이렇게 있으면은 웃음 짓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너랑 있으면은 내가 그런 나의 무게들이 다 좀 내려놔줘. 나는 이 어깨 위에 지금 30kg, 40kg, 50kg짜리를 메고 있는데 너랑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가벼워지고 이렇게 좀 산뜻해지고 날아갈 것 같아. 라고 좀 이분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내가 그때까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한 마리의 어떤 백조였는데 근데 나라는 그 새 주변에 칼들이 너무 많이 꽂혀 있었고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았다거나 이래서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었어. 근데 항상 나는 너에게 날아가고 싶었어. 약간 이런 마음을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이나 그래서 그동안은 어둠 속에서 뭔가 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달카드랑 관련된 그게 좀 흐릿하거든요. 원래 달카드가 뭐 흐릿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흐릿하고 잘 안 보인다. 형체를 잘 알 수가 없다. 저게 늑대인지 개인지 엄마인지 뭐 옆집 아줌마인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였었어. 그래서 내가 당시에는 뭐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라는 그런 건데 달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영적으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영적인 느낌, 영적인 어떤 성숙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자기의 뭐 성장이라든지 자기의 정신적인 성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신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참고 그 기다리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끝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밝은 미래 그리고 뭐 찬란한 미래 해맑은 미소 서로 웃고 아이 컨택하고 해맑게 웃는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이런 감정을 곧 털어놓을 거래요 라는 고민 주제로 함께 타로 카드 리딩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희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